일본인들로부터 가진 욕설과 비판에 시달리는 프랑스 기자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진실을 말하더라도 때로 몰려가서 언어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실을 말하는 프랑스 언론의 한 기자 역시 일본인들로부터 진실을 말했다가 비판의 직면에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또 이렇게 일본인들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팬트TV 팩트 체크. 현재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 무역 갈등, 불매운동 등 그 어느 때보다 전방위적인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체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2004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특파원 생활을 시작한 필립 메스메르 씨는 현재 프랑스 일간신문 르몽드에서 한국과 일본을 취재하는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프랑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숨은 피해자의 존재는 1960년대 후반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한일 문제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필립 씨는 일본 정부의 징용공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에 대해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협정을 맺었는지 봐야 한다. 당시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협정을 맺었기에 불완전한 협정이다. 1965년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진 전후 복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한국 내에서는 협정 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 당시 정권은 경제 부흥을 우선시해 배상금의 대부분을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했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종전 직후 나치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들의 존재는 1960년대 후반이 돼서야 표면화될 수 있었다며 협정 체결 당시 한국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한 희생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혐한 우익 세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본인은 역사 문제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해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그냥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필립 씨를 향해 일본 네티즌들은 프랑스는 자기들이 착취한 국가에 사죄했냐? 일본은 유럽의 식민지와는 전혀 다르다. 프랑스나 똑바로 해라.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역사인식이 부족하다는 등 수많은 악성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아베 정권의 어이없는 행보에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일본의 패전 기념일을 맞아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고 자신이 25년 전에 내놓았던 무라야마 담화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NHK와의 인터뷰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중국,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국민과 정부로부터 무라야마 담화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담화를 비판하면서 역사의 검증과 반성을 자기학대 역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매우 틀렸습니다. 역사에 대한 겸손한 성찰은 일본의 평판에 좋습니다. 침략과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얕보이게 합니다. 무라야마 담화가 앞으로 일본, 아시아, 세계의 화해, 평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언론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국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일본판은 벼랑 끝 징용 문제, 일본은 스스로 해결의 길을 막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의 압력을 가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기 비자 면제 정지는 일본 관광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실책이고 한국 관광객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 조치도 마찬가지다.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인식 문제 등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문제를 이유로 일반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이 피해 입는 부분은 미미하다. 한일 양국 간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 반작용으로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관광업계의 타격을 받았을 뿐 일본 정부의 시책이나 여론을 바꾸지 못했다. 어느 한 국가가 경제적 압력으로 다른
다른 나라의 정치적 행보를 바꾸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제3국인 프랑스 언론과 일본의 전 총리, 소수의 언론이 일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일본 대다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풀기 위한 대화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체로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신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대화하자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통상 분야의 부담을 이유로 일본 정부와 양보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사법 판단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일본 정부와 협상에서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니 경제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경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민간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2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9명이 2024년에야 일본 경제가 2019년 3분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2년을 회복 시점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6명이고 2025년을 예상한 전문가도 3명이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보다 7.8%, 연율 환산치로는 27.8% 감소했다고 발표했고 이런 수치는 통계 비교가 가능한 1955년 이후 최악의 역성장입니다. 일본 경제가 아베 총리가 취임한 2012년 말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는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챙기지 못하며 최악의 국가를 향한 발돋움을 Zombie apocalypse.